과학과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라면 생기지도 않을 일들.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 요즘은 당면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윤리 문제는 이제 거치장이 아니라 현안입니다. 장기 이식을 행한 의사 A는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자살은 위법이라고 정한형법이 개정되어 자살이 합법화되었고, 의사 B가 자신의 근위축병 환자가 염화칼륨을 주사해 죽게 해달라고 한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의사 B는 일단은 거절했지만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살이 범죄는 아니니까 자살할 자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 힘으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정상인에는 자살의 권리가 주어졌는데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지요. 나의 자살 희망에 동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의사 B는 이 부탁을 계속 거절하면 장애자 차별의 짐을 지게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당신이 의사 A라면 어떻게 조언하겠는가? 자살에 대한 합법화가 이미 시행되었고 환자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환자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살 자체의 권리나 안락사의 정당성 등도 이어서 논의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더 근본적인 문제인 생명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기서 떠오르는 게 바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 의문은 아마 인간의 지성이 갖추어진 때부터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다는 사실은 그 배경에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아주 오래전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는 신비주의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어떤 추상적인 영이나 기가 그 본질이며 이것이 물질적 근거와 결합하여 생물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사실상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이 사라지고 맙니다. 17, 18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과학적 생명관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과학혁명의 중심은 물리학이었고 그 중에서도 뉴턴 역학이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뉴턴은 이를 토대로 자신보다 한 세대 앞서 데카르트가 내놨던 기계론적 세계관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신비주의적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제외한 생물은 태엽이 감겨져 던져진 시계와 같은 자동 기계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고차원의 생명이라고 보았습니다. 19, 20세기에는 물리학의 기반 위에 화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자연계에는 기계적 활동보다 훨씬 복잡한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관도 바뀌어 생명현상은 수많은 물질의 상호작용과 변화 속에 일어나는 조직적 활동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53년 DNA의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힘입어 20세기 후반부터 생물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마침내 21세기는 생물학의 전성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벽두에 들어 이런 기대는 줄기세포를 둘러싼 논쟁 때문에 큰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생물체의 모든 기관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아세포로부터 이를 추출해내면 장차 독립된 생명체가 될 가능성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에 따라 생명의 정의 문제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종교계나 시민단체는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이며 따라서 아무리 이른 시기라도 배아를 파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아 복제를 추구하는 환자와 생명공학자들은 초기에 배아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이며 그런 것에 얽매여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환자를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죄악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사람의 정의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반면 형법에서는 산통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형법이 이처럼 민법보다 조금 앞당겨서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낙태죄가 산통이 시작되기 전에 태아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정의 문제가 흑백 논리처럼 명쾌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최고의 지성적 존재인 인간으로부터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회색지대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비록 이 문제가 중대하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분히 철학적 관념적인 논의에 그친 데 비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못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바야흐로 생물의 진화에 자연 선택뿐 아니라 인간 선택도 관여하게 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경계를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가야 합니다.